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상가에 생각보다 분쟁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업종과 관련된 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내랑 같은 업종을 다른 사람이 누가 개설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개설해가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 나는 이 업종에 대해서 나하고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몇 군데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 또 오픈을 해? 흔히 이제 많이 생기는 경우가 약국, 미용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런 것들이 많이 분쟁이 일어나고들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내 말고 누가 다른 사람이 중복업종으로 하려고 할 때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좀 알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 상가 관련된 업종 분쟁은 생각보다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영업을 계속하느냐, 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같은 업종으로 허용하느냐 안 하는 것은 자기의 영업이익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소송을 하더라도 1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주로 없고 2심, 3심,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본 바로는 대부분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중복업종을 막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중복업종 분쟁 첫 번째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5년간 2천여 건의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등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으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하고 있는 업종, 아니면 내가 임대주 가지고 임차인이 하고 있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누가 내려고 할 때 저 사람이 같은 업종을 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라고 확인하는데, 첫 번째로 분양계약서에 업종이 특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신축된 지 오래돼 가지고 분양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분양계약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분양하고 있는 그 계약서, 첫 번째로 내가 소유하거나 영업하고 있는 점포, 내가 임차인 같으면 주인한테 얘기해서 분양계약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분양계약서가 있다면 거기에 101호 미장원, 이렇게 업종이 특정돼 가지고 적혀져 있느냐는 거죠. 적혀져 있느냐. 내가 보기엔 적혀져 있다. 내가 봐도 안 적혀져 있네? 그러면 나도 업종을 아무거나 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도 업종을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결론이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점포의 분양계약서에 업종이 특정되어 있느냐. 만약에 업종이 기재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관리규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일단 내 거를 봤다면 상대방이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내가 여기 지금 중개사 사무실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개사 사무실 또 내려고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 분양계약서는 이렇게 내만 중개사 사무실 할 수 있도록 적혀 있는데 왜 지금 중개사 사무실로 열려고 합니까? 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 분양계약서를 자기가 그 사람이 보여주고 내 것도 중개사 사무실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난감해지는 거죠. 못 막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분양계약서를 안 보여준다든지 우린 그런 거 몰라요. 무조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양계약서에 업종이 특정되어 있거나 업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를 보셔야 돼요. 상가 같으면 대부분은 관리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관리규약을 봐가지고 관리규약 조문 중에 중간쯤 가면 중복업종 금지라는 조항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업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렇게 중복업종 금지가 되어 있는데 왜 이 영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관리규약을 들이밀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중복업종 금지 조항이 없으면은 이 상가는 관리당 규약으로 중복업종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양계약서만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중복업종 금지 조항이 있거나 분양계약서에 업종이 특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는 과연 상가관리규약이 최초 때부터
중복업종 금지 조항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개정됐느냐 라는 걸 둘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둘 다 체크하는 내용은 적법하게 제정되거나 개정이 됐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상가관리사무소 가면 다 있습니다. 관리계약 이렇게 중복업종 돼 있다고 그러고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그때 뭐 소유자들 몇 분의 몇이 찬성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다른 거를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다 저 사람은 그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소송 제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소송 제기하는데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업금지 소송이라고 그러죠. 본안 소송이라고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원고가 되고 상대방이 피고가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소유자하고 임차인 모두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송 제기하고 1심 판결 선고일까지 약 7개월에 10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더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더 걸릴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패소한 측은 항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급하게 좀 가처분을 해서 시급하게 좀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하는데 이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은 내가 채권자, 상대방이 채무자. 채권 채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신청인, 비신청인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법원에서는 채권자, 권리가 있는 자, 의무를 부담하는 자, 채무자 이렇게 해서 나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소유자, 임차인 모두 가능하고 가처분 신청 제기 후에 이것도 한 4, 5개월은 좋게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패소한 측이 항소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단 해가지고 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영업 자체를 이제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지 막을 수 없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면 변호사한테 맡기셔야 돼요. 전문 변호사한테 맡기셔야지 혼자서 이렇게 해봐가지고 될 수 있는 소송이 절대 아닙니다. 전문 변호사가 막더라도 맡아가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제기하고 제기하는 데서 굉장히 이게 좀 힘든 소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 해본 사람들은 영업금지 소송 잘 못합니다. 여러 건은 전문 변호사에 가는 거 아니. 그래서 이걸 좀 체크해 본 다음에 막아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옆에 보면 더보기를 클릭하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상가 관련 분쟁을 넣어놓도록 하고 그 다음 홈페이지 r119co.에 들어오면 쉽게 푸는 부동산 법률 지식의 상가 중복 업종 금지 임대차 분쟁인데 여기 보면 많은 것이 텍스트로 또 들어가 있어요. 텍스트 내용으로 영상뿐만 텍스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